사랑합니다. 그레이트 홍쌤의 과학실. 이번 시간에는 소화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호흡을 위해서는 음식물로부터 우리의 체내에 흡수되는 영양소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소화계의 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화계는 잎에서 항문으로 연결되는 소화관, 그리고 간, 쓸개, 이자 등으로 구성되며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분해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기계적 소화는 물질의 크기만 작게 하여 소화액과 잘 섞이게 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물질의 화학적 성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로 씹는 운동, 그리고 꿈틀 운동, 혼합 운동이 있는데 이로 씹는 운동은 잘 알 거예요. 꿈틀 운동은 장의 운동으로 인해 음식물이 앞으로 가는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운동을 꿈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합 운동은요, 여기 초록 색깔 음식물 그리고 빨간 색깔 음식물이 있다고 하면 이 둘 음식물이 잘 섞이게, 또한 이 음식물뿐만 아니라 소화액과 잘 섞이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혼합 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화학적 소화인데요. 화학적 소화는 소화 효소의 작용으로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이때 물질의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데요. 예를 들어 침 속의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엿당으로 이렇게 분해되게 됩니다. 이 녹말과 엿당은 서로 다른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화 효소로 인해 변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화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화효소들이 각각 단백질 구성이 달라서 소화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질이 각각 존재한다는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질이란 소화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아밀레이스가 단백질은 분해할 수 없어요. 소화효소는 특별한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단백질이 변형된다면 3차원 구조가 변해서 기질 특이성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합니다. 단백질이 열에 의해 변하게 된다면 소화효소가 더 이상 작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본격적으로 음식물이 분해되어 영양소로 소화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영양소에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세 가지 주 영양소가 있는데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개가 있죠. 이런 영양소는 음식물이 소화관을 지나는 동안에 침, 위액, 이자액 등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의 작용에 의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크기로 분해되는 소화가 일어납니다. 고분자의 음식물이 저분자의 영양소로 분해되는 이유는 세포막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죠. 소화관을 통해서 음식물이 지나갈 때 그 소화관의 세포막을 지나 우리 체내로 흡수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크기로 분해되는 소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화학적 소화를 중심으로 영양소의 소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암기해야 한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이 입으로 처음 들어왔는데 침 속에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는데요. 이렇게 포도당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녹말을 포도당이 2개씩 있는 구조인 엿당으로 분해합니다. 자, 이제 입에 있는 음식물이 다음으로 도착하는 것은 위인데요. 위에서는 위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위액 속에는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으로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펩티드 결합을 끊어서 4개에서 5개 아미노산이 연결된 물질로 단백질을 소화하게 됩니다. 음식물은 계속해서 위를 거쳐서 소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쓸개즙이 나와 있어요.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이 되고 쓸개에 저장이 되었다가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쓸개즙은요, 특별히 소화 효소는 아닙니다. 쓸개즙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커다랗게 뭉쳐있는 이 지방들을 작은 덩어리의 지방들로 나눠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물질의 크기만 작게 하여
소화액과 잘 섞이도록 하는 과정인 기계적 소화와 크게 다르지가 않고 물질의 화학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도 기계적 소화랑 비슷합니다. 기계적 소화와 유사한 소화 과정을 거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에서 나오는 이 이자에게는 3대 영양소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각각의 소화 요소가 들어있는데요. 녹말을 소화할 수 있는 아밀레이스, 4-5개의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물질을 소화하는 트립신, 그리고 지방을 소화하는 라이페이스, 이 3가지 소화 요소가 모두 들어있는데요. 이 아밀레이스는 입에서 미처 소화하지 못한 녹말을 모두 엿당으로 다 분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트립신은 4-5개의 아미노산들이 연결을 약 2개 내지 3개의 아미노산의 연결로 더욱더 분해합니다. 그리고 라이페이스는요, 지방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화하는 소화효소인데요. 지방의 구조를 보면은 이 머리가 글리세롤이라는 물질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파리 다리처럼 3개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글리세롤과 지방산 3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지방인데, 모노글리세리드는 이렇게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하나만 붙어 있는 이것을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해요. 그래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장벽에서 분비되는 장액이 있어요. 이 장액에는 말테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말테이스는 포도당 2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엿당을 완전히 각각의 포도당으로 최종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펩티데이스, 펩티드 결합을 끊어주는 완벽하게 이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분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잎부터 소장까지 여러 소화 효소들에 의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각각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그리고 모노글리세리드로 모두 분해되게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소화효소에는 이렇게 끝에 ACE라는 영어 전미사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말토스라는 엿당이라는 단어에 ACE가 이렇게 붙으면요, 이렇게 말테이스가 되는데, 이 말테이스가 바로 엿당 분해 효소입니다. 자, 라이페이스, 지방이라는 뜻의 리피드, 리피드에 ACE가 더해져서 지방 분해 요소인 라이페이스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분해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그리고 모노글리세리드는요, 소장에서 흡수되는데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소장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소장 안쪽은 많은 주름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이 주름 구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융털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융털처럼 작은 돌기들이 나와 있으면 표면적이 넓어서 소화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융털 안쪽을 자세히 보면 지용성 영양소가 흡수되는 암죽간과 가운데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암죽간이고요. 수용성 영양소가 흡수되는 모세혈관, 이 암죽간 주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용성 영양소란 기름 성분에 잘 녹는 영양소고요. 수용성 영양소란 물에 잘 녹는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장 안쪽으로 흡수돼서 암죽관과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영양소들은 심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영양소의 흡수 과정과 그리고 이동 경로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으로 흡수된다고 했는데,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자, 이 무기염류는 나트륨, 칼륨, 칼슘, 이온 등이 무기염류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 바이타민 B와 C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것들이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특별하게 소장의 융털 세포에서 다시 지방으로 재합성이 됩니다. 특별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바이타민 A, D,
E, K는 모두 다 암주간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모세혈관과 암주간으로 흡수된 영양소들은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각각의 다른 경로로 심장으로 이동합니다. 수용성 영양소는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가서 심장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용성 영양소는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가면 이렇게 심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수용성 영양소는요, 소장의 모세혈관부터 간문맥이라는 혈관을 거쳐요. 이 간문맥이라는 혈관은 이 소장과 간 사이의 혈관이에요. 그래서 간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간문맥.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가는데 이제 간정맥을 거치고 이 심장 밑에 정맥을 하대정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대정맥을 거쳐서 심장으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소장 융털의 암주관은 이게 림프관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체내 혈관에 혈액이 흐른다면 이 림프관에는 림프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액과 함께 가슴 림프관, 그리고 빗장 및 정맥, 이 빗장 및 정맥은 쇄골 바로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이 상대 정맥, 심장 위에 있기 때문에 상대 정맥이에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상대 정맥을 거쳐 심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한 영양소는 심장에서 이제 다시 온몸으로 이동해서 우리 세포 호흡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겠죠. 영양소의 흡수와 흡수된 영양소의 이동 경로. 자, 암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소화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심장으로부터 혈관을 통해 온몸을 순환하는 순환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안녕!